전설천하 TV 작가 강영구입니다. 오늘이 어제가 양의 날이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진을 볼 때 오늘 몹시 바쁜 날이 되겠구나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 10여일 전에 돼지 뼈탕국을 맛있게 끓였는데 그것을 머물고 먹다가 작은 뼈 조각이 와삭 씹었는데 이를 부러뜨리고 말았죠. 완전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 몸이 붓고 잘 먹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 치과를 갔습니다. 중간에 반쪽이 부러졌다 해서 뽑아내고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예측대로 하루 종일 손님들이 더 그렇고 여기저기서 뜻하지 않은 손님들이 와서 자정이 넘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가서 이제서 제가 송황절 선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생각대로 바쁘고 또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일진이 그렇게 되면 약속 지키기가 어렵기도 하죠. 아무튼 그 이제 두 선비가 송황절 선생을 흠모하고 있었는데 그 명망을 들은 지가 오래되고 또 그 집 앞을 지나게 되니까 과연 우리 둘이 과거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김선비와 박선비가 송황절 선생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자기들의 시험을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송황절 선생님께 저희들이 이번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쭙는 거죠. 그래서 송황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선비 그래 그대가 어떤 좋아하는 글자를 하나 써서 나한테 보여보시게나 하니까 김선비가 이렇게 또 차자를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송황절 선생님께서 이 글씨를 보자마자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김선비의 관상도 보고 이제 다 살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는 이번에 과거에 급제하여 명망을 얻을 것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비가 어떻게 또 차차만 보고 저렇게 예단을 하시는 것인가 좀 반신반의했죠. 그래서 여쭙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제가 급제할 것을 그렇게 예견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그대가 쓴 도차자 글씨가 좀 관모의 모습을 닮아서 반드시 급제할 것을 예견했다네 그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박선비도 그대도 좋아하는 글씨를 한번 써서 보여주시게나 하니까 이 박선비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자기도 이렇게 또 차자를 써서 송황절 선생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이 박선비의 얼굴 생김과 또 차자를 관찰하던 송황절 선생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자네는 이번에 과거 시험이 반드시 떨어질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운이 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시게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박선비는. 아니 이거 같은 또 차자를 썼는데 어찌하여 저 김선비는 급제할 것이고 저는 목숨까지도 위난할 것을 예측하셨습니까? 하고 여쭙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송황절 선생께서 이렇게 답을 하죠. 자네가 쓴 또 차자는 마치 비석을 닮았네. 그러기 때문에 어찌 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겠는가? 어찌 급제할 수 있겠는가? 목숨의 위난을 어서 피하시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박선비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화도 나고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로다. 또 차자를 똑같이 썼는데 저 김선비는 급제를 말하고 나는 목숨까지도 위급을 말씀하시다니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이제 같이 그냥
소강길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과거를 보러 가죠. 그래서 그날 걸어서 이제 강가 주막집에서 이제 하룻밤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막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강이 넘실거려서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을 만큼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너서 과거 시험장에 가지? 하고 강문을 유심히 쳐다보던 그 박선비가 제 방 쪽으로 가서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방이 와르르 무너져갖고 물결 속에 휩쓸려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김선비는 물결이 지나가고 하루 이틀 더 유예가지고 배를 타고 과거 시험장으로 갔죠. 김선비는 급제했어요. 송황길 선생의 예언처럼. 자, 어떻게 또 차자를 똑같이 썼는데도 송황길 선생께서는 그렇게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렸을까요? 또 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차자를 어떻게 썼는가, 그것을 면밀히 관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송황길 선생께서는. 인간은 자기의 운명을 손에 쥐고 태어난다고 그러죠.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쓰는 글씨, 그 모든 것 속에 자기의 운명,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말투, 한 가지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다 자기의 운명과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송황길 선생께서는 그 면밀한 모습을 치밀하게 관찰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세히 사물을 관찰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바른 답을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냥 허영에 들떠가지고 교만하게 판단을 내리면 10중 8구는 틀리겠죠. 어느 날 그 절도사 집에 또 송황길 선생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절도사 하면 지금의 이제 도지사급이 더 되겠죠. 그런데 그날 절도사 집에 좋은 화초를 선물로 누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절도사께서 송황길 선생의 점사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쪽집게라는 것을 알고 시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송황길 선생의 그 절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 선생, 이 좋은 화초를 선물로 내가 오늘 받았는데 이 화초의 꽃이 몇 송이나 피겠습니까? 하고 실험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송황길 선생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답을 내렸을까요? 이 이야기도 또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